찰싹. 그 한 대로 모든 게 멈췄습니다. 그날은 오랜만에 장모님을 찾아뵈러 갔어요. 손에는 작은 용돈 봉투가 있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아니, 그걸 왜 버려요? 그거 VIP 물건이에요. 눈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서 장모님이 한 손으로 뺨을 맞고 서 있었습니다. 정 소장의 손끝이 아직도 허공에 남아 있었죠. 진짜 답이 없네. 나이 먹을 만큼 먹었으면 이런 것도 구분 좀 하세요. 그의 말투엔 존중이란 게 없었어요. 작업복 한쪽이 젖어 있었고 장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쓰레기 봉투를 다시 묶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죠. 사람들이 수군댔습니다. 청소부가 VIP 물건을 버렸다네. 저 나이에 아직도 일하시네. 저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봉투만 덜덜 떨렸어요. 그 안의 따뜻함이 그 순간엔 세상에서 가장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의 공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상하죠. 그날 누가 잘못했는지는 다들 알고 있었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이야기를 끝까지 보시면 이유를 알게 되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누군가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방금 전에 그 소리가 아직 공기 속에 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도윤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앞에는 장모 박순자가 서 있었죠. 뺨 한쪽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끝으로 떨어진 종이컵을 주워 담으며 그냥 그 일을 마무리하려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정 소장은 한 손으로 허리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빗둘게 올라가 있었죠. 이래서 늙은 사람은 일을 못 시킨다니까. 그의 말투엔 아무렇지도 않은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입주민 몇 명이 눈을 피했습니다. 누군가는 불편한 듯 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슬쩍 뒤돌아섰죠. 하지만 그 누구도 나서서 말하지 않았어요. 박순자는 쓰레기 봉투를 다시 묶었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켰지만 시선은 끝내 바닥에 머물러 있었죠. 도윤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손에 쥔 봉투를 더 세게 움켜쥐었어요. 그 안에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났지만 누구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그가 조심스레 불렀죠. 박순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게 중얼거렸어요. 괜찮다. 그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단단함이 도윤을 더 아프게 했어요. 그녀는 자신을 지키는 대신 모든 걸 감싸 안으려는 사람처럼 보였죠. 정 소장은 짧게 비웃으며 돌아섰습니다. 다음부턴 실수하지 마요. 이번엔 내가 그냥 넘어가 줄 테니까. 그 말이 복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도윤의 시선이 장모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바닥을 닦고 있었죠. 손끝이 조금 떨리는 게 보였지만 입술은 끝내 닫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도윤은 처음으로 장모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늘 따뜻하고 부드럽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단단히 잠겨 있는 얼굴이었죠. 그는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햇빛이 복도 창문 사이로 비쳐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장모의 어깨를 비추며 작은 먼지 입자들이 반짝였죠. 평화로워 보이는 그 장면이 오히려 더 잔인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에 쥔 봉투를 바라봤어요. 그 안엔 돈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떤 말보다 무력해 보였죠. 그는 한 걸음 내디뎠다가 멈췄습니다. 장모가 문 쪽으로 걸어가며 조용히 말했어요. 도윤아, 일 보러 가라. 그 말엔 아무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일은 끝났다라는 뜻처럼 들렸죠.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모의 손등을 잠시 바라봤어요. 그 손엔 물자국이 남아 있었고 어디선가 떨어진 먼지가 붙어 있었죠. 잠시 후 장모는 청소도구 앞 문을 닫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조용했지만 그 뒷모습엔 묘한 무게가 느껴졌어요. 도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복도는 다시 평온해 보였지만 그 평온이 낯설었습니다. 어딘가 잘못된 느낌이었죠. 말로 설명은 안 됐지만 그날의 공기엔 뭔가 이상한 게 섞여 있었어요. 그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무거운 공기가 가슴을 누르고 있었죠.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그 말이 복도에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그 순간 도윤의 마음속 어딘가가 조용히 뒤집혔죠.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도윤은 회사 일을 마치고도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역 출구를 나서자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잠깐 서서 핸드폰을 꺼냈지만 화면 속 시계만 멍하니 바라보다 이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괜찮다던 그 말이 자꾸 생각났어요. 그 말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진심으로 괜찮을 때는 늘 웃으며 말했지만 오늘은 목이 메인 사람처럼 힘이 없었죠.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건물 쪽을 바라봤습니다. 낮에 그 일을 겪은 건물, 하얀 조명이 복도 안쪽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 불빛을 보자 다시 그 장면이 떠올랐죠. 이래서 늙은 사람은 일을 못 시킨다니까. 정 소장의 비웃음이 귓가에 다시 스쳤습니다. 도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쪽에서 이상한 찜찜함이 올라왔어요. 정말 실수였을까? 도윤은 그 생각 하나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건물 앞엔 경비실 불빛이 아직 켜져 있었어요. 유리문 안쪽으로 작은 라디오 소리가 새어나왔죠. 그는 문을 열며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박순자 씨 사위 아니야? 네, 맞아요. 오늘 낮에 일이 좀 있었잖아요. 경비는 잠시 커피잔을 내려놓더니 조용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래요. 봤어요. 그 한마디에 도윤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거 박 씨 잘못 아닙니다. 네.
정 소장이 그 VIP 세입자 물건 일부러 옮겨놨다니까. 박 씨가 버리게 만든 거예요. 도윤은 순간 말이 막혔어요. 경비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그 양반이 원래 그래요. 누가 자기 말에 토라도 달면 바로 갈구지. 그는 한숨을 쉬며 담배를 꺼냈습니다. 불을 붙이지 않은 채 손끝으로만 굴렸죠. 내가 본 건 많진 않아요. 근데 CCTV면 다 찍혔을 거예요. CCTV 있나요? 관리실 복도 천장에 있잖아요. 그 양반 그거 있는 거 알면서도 그 짓 했을걸요. 경비는 도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절대 뭐라 안 하실 겁니다. 그분은 자존심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체면으로 버티는 사람이에요. 그 말이 도윤의 가슴을 세게 쳤어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경비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나도 오래 봤어요. 박 씨 같은 사람 요즘 없어요. 일을 사는 일처럼 하는 분이죠. 그 말에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문 밖으론 찬 바람이 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도윤은 주머니 속 손을 꼭 쥐었습니다. 구겨진 용돈 봉투의 모서리가 손끝을 눌렀어요. 그 감촉이 이상하게 따뜻했죠. 아저씨, 그 CCTV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관리소장실이에요. 근데 열쇠는 그 양반이 쥐고 있을걸요. 아, 그렇군요. 도윤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말끝에 묘한 결심이 묻어 있었죠. 경비는 잠시 도윤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이 세상은요, 착한 사람은 늘 늦게 알아요. 근데 늦게 알아도 끝내 알아보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도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어요.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낮의 소리가 귀 안쪽에서 다시 울렸죠. 찰싹. 그 소리 하나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건물 외벽에 붙은 작은 카메라가 눈에 들어왔죠. 그 붉은 점이 깜빡이는 걸 봤지만 이상하게도 지금은 그걸 똑바로 바라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상하네요. 오늘따라 세상이 조용해요. 도윤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건물 안불빛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죠. 그 빛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어둠 속에서 무언가 작은 결심이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관리사무소 문은 반쯤 열려 있었어요. 불은 켜져 있었지만 안은 조용했죠. 야근 시간대의 건물은 낮과 다른 냄새가 났습니다. 사람이 빠진 자리에서만 나는 공기였어요. 약간의 먼지 냄새, 묵은 커피 냄새, 그리고 닦은 걸레에서 올라오는 눅눅한 냄새가 섞여 있었죠. 도윤은 문 앞에서 한번 멈춰 섰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이게 맞나? 그 생각이 잠깐 들었지만 발은 이미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안쪽에는 책상 2개,
의자 2개, 작은 냉장고 하나. 벽에는 입주민 민원 처리 현황이 적힌 화이트보드가 붙어 있었죠. 보드 한쪽엔 빨간 펜으로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청소 인력 관리 철저. 실수 반복 시 교체. 그 글은 딱딱했지만 누구를 겨냥한 건지 너무 분명했어요. 컴퓨터는 켜진 상태였습니다. 화면은 자동으로 꺼졌다 다시 켜지는 대기 화면이었죠. 마치 보든지 말든지 하고 숨도 쉬지 않는 얼굴처럼 가만히 서 있었어요. 도윤은 숨을 고르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이자 화면이 깨어났어요. 바탕화면에는 폴더 몇 개가 있었습니다. 시설 점검, 민원 기록, CCTV 보관. 그 마지막 이름에서 손이 멈췄죠. 그는 손가락을 올렸다가 한 번 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렸어요. 클릭. 비밀번호 창이 떴습니다. 그건 예상 못한 벽이었어요. 순간 마음이 허공에서 멈췄죠. 뭐 하는 거예요?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짧고 사람을 위아래로 훑는 말투였죠. 정 소장이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셔츠 단추는 2칸 풀려 있었고 넥타이는 반쯤 느슨하게 내려와 있었어요. 그 표정은 피곤한 사람이 아니라 귀찮은 사람 표정이었죠. 도윤은 자리에서 천천히 돌아봤어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확인? 정 소장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여기 직원입니까? 입주민입니까? 뭐, 보호자라도 돼요? 도윤은 말을 아꼈습니다. 그 말투 자체가 이미 싸움을 걸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정 소장은 안으로 들어와 의자 등받이에 걸어놨던 외투를 툭 집어들었습니다. 퇴근 시간 끝났어요. CCTV는 관리소장 책임이에요.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톤은 공지처럼 들렸지만 안에 들어있는 뜻은 훨씬 거칠었죠. 너 나대지 마. 그 말이 그대로 실려 있었어요. 도윤은 묻듯이 말했습니다. 어제 그 장면 찍혀 있죠? 그 장면이라니. 어머니가 맞으신 장면이요. 어머니? 정 소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분이 어머니예요? 그러면 더 잘 좀 가르치지 그랬어요. 그 말은 짧았지만 그대로 뺨을 한 번 더 치는 것 같았어요. 잠깐 사이에 방안 공기가 눅눅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입술을 다물었어요. 지금 던지면 싸움이 아니라 폭발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정 소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버리라니까 그냥 버리면 되지.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물건이에요? 진짜 나이만 먹었지 눈치는 없네. 그 말은 길지 않았지만 방 안의 공기를 단번에 찢었어요. 도윤은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 소장의 얼굴엔 죄책감이 없었죠. 오히려 이게 세상 이치다라는 표정이었어요. 도윤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어요. 그건 어머니 잘못이 아니었어요. 아니면요? 정 소장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VIP 세입자 물건이 버려졌잖아요. 세입자 눈밖에 나면 나도 일거리 잃어요.
세상 돌아가는 거 몰라요? 그 말은 단순했지만 도윤의 머릿속을 한순간에 식혀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을 보지 않는구나. 이게 그가 사는 방식이구나. 정 소장은 비밀번호를 눌러 CCTV 폴더를 열었어요. 봐요. 오해라니까. 대신 녹화하면 바로 고소합니다. 그는 마치 한 수 가르쳐 준다는 표정이었죠. 화면이 켜졌습니다. 천장 모서리 각도에서 내려다본 복도. 박순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굽히며 카트 정리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화면 오른쪽에서 정 소장이 걸어왔어요. 그는 박스를 집어들어 일부러 바닥에 내려놨습니다. 그 위치는 딱 치워라라고 말하기 좋은 자리였죠. 그녀는 그걸 보고 조용히 손을 뻗었습니다. 버리려던 게 아니라 그냥 정리하려는 손짓이었어요. 그거 버리세요. 거슬리니까. 영상 속 정 소장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이어서 그의 손이 휙 올라갔죠. 찰싹. 짧고 명확한 소리였습니다. 도윤은 숨을 삼켰어요. 그 소리만으로도 장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박순자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입술이 떨렸지만 항변하지 않았죠. 제가 그 한마디만 하려다 멈췄습니다. 그 표정엔 두려움보다 체념이 담겨 있었어요. 정 소장의 목소리가 화면 너머로 이어졌습니다. 진짜 나이만 먹으면 다예요? 일 좀 하려면 눈치도 봐야죠. VIP가 왕이에요, 왕. 그 사람들 기분 상하면 우리 다 끝이에요. 그 말이 끝나자 도윤의 손이 천천히 말려들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죠. 그는 낮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버린 적 없어요. 정 소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착한 아들놈이네. 근데 세상은 그런 착한 사람 지켜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넘어가요, 알았죠? 그 마지막 말이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도윤의 표정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눈빛이 달라졌죠. 분노가 아니라 방향이 생긴 눈빛이었어요. 그는 모니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 장모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죠. 그녀의 뒷모습은 작고 단단해 보였어요. 그게 더 아팠습니다. 도윤은 아주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끝까지 가보죠. 그 말은 누구에게 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자기 자신에게 던진 다짐이었죠. 정 소장은 그의 말뜻을 알아채지 못한 채 서류를 챙기며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자 방 안엔 정적만 남았어요. 컴퓨터 펜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도윤의 숨소리. 그게 전부였죠. 그는 손을 뻗어 마우스를 껐습니다. 화면이 꺼졌지만 마음은 꺼지지 않았어요. 그 순간 도윤은 처음으로 침묵이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죠. 아침 공기는 차가웠어요. 복도엔 물기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죠. 전날 닦아낸 자국들이 반짝이며 줄을 이루고 있었어요. 형광등은 절반만 켜져 있었고 유리문 밖으론 희미한 햇살이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바닥의 물기를 따라
미세하게 흔들렸죠. 박순자는 허리를 굽혀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었어요. 장갑 낀 손끝에 묻은 물방울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움직였죠. 걸레를 짜고 통을 비우고 다시 닫고 몸의 리듬이 이미 하루의 일과를 다 외운 사람처럼 정확했어요. 도윤은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잠시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다가갔어요. 발소리가 물 위를 밟는 듯 조용하게 울렸죠. 어머니. 짧은 부름이었습니다. 박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웬일이야.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죠. 밤새 한숨을 삼킨 사람의 음색이었습니다. 그냥 들렀어요. 도윤이 작게 말했어요. 짧은 말이었지만 공기 속에 오래 남았죠. 둘 사이는 이상할 만큼 고요했어요. 박순자는 다시 몸을 숙였어요. 비닐을 갈고 묶고 버리고 동작이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그 손길이 오히려 마음을 불편하게 했죠.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그 일 말이에요. 박순자의 손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끝난 일이야. 끝난 게 아니에요. 도윤의 목소리가 조금 더 단단해졌죠. 박순자는 아무 대답 없이 걸레를 짰어요. 빗물이 철제통에 부딪히며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답처럼 들렸죠. 복도 끝 창문으로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먼지가 일렁이고 형광등 불빛이 깜빡였어요. 빈 복도에선 물 흐르는 소리만 뚜렷했죠. 도윤은 그 소리 너머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자국이 손바닥에 남았어요. 이거 지난번에 못 드린 거예요. 박순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넣어둬라. 어머니, 넣어두라 했잖아. 도윤의 손이 허공에 멈췄습니다. 봉투는 그대로 접혀 있었죠. 바닥에 묻은 물빛이 봉투 끝에 비쳤습니다. 그 반사된 빛이 두 사람 사이에 잠깐 흔들렸어요. 도윤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제. 그는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박순자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눈빛이 잠시 닿았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순간이 길게 늘어졌어요. 형광등이 다시 한번 깜빡였죠. 박순자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고 같은 건 하지 마. 왜요? 괜히 소문나면 더 시끄러워. 도윤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숨이 목구멍에 걸린 듯 했어요. 잘못한 사람은 가만 있고 당한 사람이 조용해야 되는 세상이면 그는 거기까지 말하고 멈췄습니다. 말끝이 허공에 남았죠. 박순자는 잠시 걸레를 멈추더니 한쪽 팔로 땀을 닦았습니다. 도윤아. 네. 여기선 시끄럽게 사는 사람보다 조용히 버티는 사람이 오래 살아. 그녀는 다시 몸을 숙였어요. 손끝에서 물소리가 났습니다. 그 물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바닥에 작은 원이 퍼졌어요. 형광등 불빛이 그 위로 흔들렸죠. 도윤은 봉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주머니로 넣었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죠. 어머니,
그가 낮게 불렀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거 안 어울려. 그 말은 꾸짖음도 위로도 아니었어요. 조용한 고백처럼 들렸죠. 박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걸레를 짜는 손목 근육이 살짝 떨렸습니다. 물소리가 더 크게 들렸죠. 복도 끝 창문 사이로 바람이 한 번 더 스쳤습니다. 커튼이 조금 흔들리고 먼지가 살짝 일었습니다. 도윤은 그 바람이 스쳐가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빛만 남았죠. 그는 복도 끝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닥에 물자국이 발자국으로 번졌어요. 그 자국은 금방 말라버렸지만 그날 그 복도의 공기만큼은 오래 남을 것 같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멀리서 울렸어요. 박순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물 위로 길게 늘어졌어요. 바닥엔 여전히 물빛이 남아 있었죠. 그 안에 두 사람의 말하지 못한 마음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낮 복도는 아침과 달랐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계속 열렸다 닫혔고 택배 카트가 오고 갔죠. 로비 쪽엔 입주자 공지 종이가 새로 붙어 있었어요. 공용 공간 정리 협조 바랍니다. 굵은 글씨가 빨간 펜으로 밑줄이 쳐져 있었죠. 박순자는 1층 로비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사람들 발자국이 계속 생기는 자리였죠. 그녀는 묵묵히 물걸레를 밀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발을 약간 들어 피했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일상의 일부처럼. 정 소장은 안내 데스크 옆에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였죠.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복도 전체를 훑어봤습니다. 입술에는 얇은 웃음이 걸려 있었어요. 아주 짧은 날 선 웃음이었죠. 도윤이 그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혼자였어요. 걸음은 느리지도 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앞으로만 가는 걸음이었죠. 정 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또 왔네. 짧고 아래로 깔린 목소리였어요. 그 말 한마디에 가까이 있던 경비가 고개를 들었고 우편함 확인하던 입주민 한 명이 슬쩍 뒤를 돌아봤죠. 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앞까지 가서 섰어요. 둘 사이 거리는 가깝지도 멀지도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굳이 크지 않아도 들릴 만큼의 거리였죠. 어제 거 도윤이 말했어요. 사과하시죠. 정 소장은 짧게 웃었습니다. 뭐라고요? 어제 어머니한테 하신 거요. 지금 여기서 사과하시죠. 박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바닥 위에 물이 한 줄 남은 채로 멈췄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멈춘 그 자세가 이미 말하고 있었죠. 하지 마라. 제발. 지금은 안 된다. 정 소장은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가족이면 집안에서 얘기하세요. 여긴 일하는 데예요. 길 막지 말고. 도윤의 표정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대신 손이 주머니에서 나왔죠. 휴대폰을 쥔 손이었습니다. 그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이거 그가 말했어요. 그냥 들어보시죠. 정 소장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녹음이요? 동의 없이 녹음한 거면 그거 불법이에요.
저는 경찰 아니고요. 뭐, 지금은 그냥 다른 사람들도 들으면 좋을 얘기가 있어서요. 그 순간 로비 쪽에 있던 사람들이 아주 조금 더 가까이 붙었어요. 우편함 문 닫는 소리, 퀵 기사 바코드 찍는 소리, 복도 통유리에서 반사되는 사람들 움직임. 대낮이라 숨을 죽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이 순간에만 공간이 갑자기 낮아졌죠. 조용해졌어요. 도윤은 휴대폰을 스피커 모드로 눌렀습니다. 한 번 짧은 기계음 뒤로 소리가 나왔어요. 내가 버리라니까 그냥 버리면 되지.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물건이에요? 정 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진짜 나이만 먹었지 눈치는 없네. 소리는 생각보다 또렷했어요. 그 말들이 복도 타일 벽에 닿고 다시 퍼졌죠. 들으려 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귀에까지 전해졌어요. 누가 작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게 또렷하게 들릴 정도로 공간이 정적이었죠. 정 소장의 얼굴에서 표정이 한번 끊겼어요. 입꼬리에 걸려있던 그 얇은 웃음이 떨어졌어요. 그는 바로 말을 올렸습니다. 그거 맥락 없이 들으면 오해하죠. 저 상황에서는 휴대폰 스피커에서 다른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찰싹, 아주 짧고 너무 익숙한 그 소리, 때리는 소리. 다들 동시에 고개를 들었죠. 누군가 로비 쪽에서 작게 말했다요. 지금 맞은 소리야? 저분이 때린 거야? 에이 설마 그런 소리를 왜 여기서 내? 음성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바로 이어서 같은 목소리, 정 소장의 목소리. VIP 세입자 물건이 버려졌잖아요. VIP가 왕이에요, 왕. 그 사람들 기분 상하면 우리 다 끝이에요. 일하려면 눈치 좀 봐요. 지금 현장에 있는 정 소장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눈만 도윤 손에 있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입주민 한 명이 아주 작게 코웃음을 쳤죠. 와, 진짜 대놓고 그랬네. 경비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늘 작은 목소리로만 얘기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 작은 목소리가 밖으로 나왔죠. 저건 좀 아니지. 그 말 하나만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아, 이 건물에서 저 소장은 항상 저랬구나라는 공기가 한 번에 퍼졌죠. 그건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퍼졌어요. 정 소장이 뒤늦게 웃음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이봐요. 그거 지금 녹음 위법이라니까요? 초상권이고 명예훼손이고 다 걸 수 있는 건데. 도윤이 끊었습니다. 어제 어머니한테 하신 말 그대로예요. 조용히 넘어가요. 알아들었죠? 그 한 문장이 로비 전체에 남았어요. 정확하게 던져졌고 정확하게 돌아갔죠. 정 소장은 순간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숨만 한번 들이마셨죠. 박순자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물걸레를 쥔 손이 허공에서 멈춘 상태였죠. 들리지 않게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발 그만해라. 괜찮다. 이제 됐다. 그런 말들이 다 담긴 작은 고개였어요. 그 작은 고개를 본 사람은 사실 도윤뿐이었죠. 도윤은 그걸 보고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앞으로 갔어요. 정 소장과의 거리는 거의 바짝 붙을 만큼 가까워졌죠. 때렸죠. 그가 물었어요. 길게 말하지 않았죠. 손 올렸죠. 정 소장은 입을 열다가 닫았습니다. 그건 교육이었어요. 그 단어가 복도에 떨어졌어요. 사람들 표정이 동시에 굳었죠. 교육? 도윤이 되물었어요. 그 단어 하나만 반복했죠. 톤은 높지 않았지만 더 이상 물러나는 톤도 아니었어요. 그게 교육이에요? 이번엔 정 소장이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움직였죠. 대신 주변에서 처음으로 다른 목소리들이 나왔어요. 아까부터 봤는데 그건 아니지. 저분한테 왜 저렇게 얘기해?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짧은 말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왔죠. 누가 큰 소리로 선동한 것도 아니고 누가 대신 싸워준 것도 아닌데 사람들 시선이 이미 정 소장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 방향은 한번 틀어지자 돌아오지 않았죠. 정 소장이 표정을 바꿨어요. 눈매가 갑자기 얇아졌죠. 이제는 억지 웃음을 쓰지도 않았어요. 여기서 시끄럽게 만들면 제일 곤란한 건 누구인 줄 알아요? 그가 낮게 던졌습니다. 목소리는 꽉 조여 있었죠. 저 아줌마예요. 그분이에요. 내가 화나면 제일 먼저 누구 나가야 되는지 알죠? 그 순간 모든 게 멈췄어요. 공기까지 멈춘 것처럼. 지금까지의 폭언보다 이 말이 더 더러웠죠. 돈, 힘, 자리로 사람을 쫓아내겠다는 말. 진짜 속. 도윤의 얼굴에서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전까지 눌러두던 감정이 이제는 더 숨을 곳이 없었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호하게 또박또박 말했어요. 지금 그 말 그대로 들었습니다. 왜요? 녹음했어요. 또? 네. 정 소장의 어깨가 순간 굳었죠. 팔짱이 풀렸습니다. 입주민들 몇 명이 서로 눈을 봤어요.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피하지도 않았죠. 그 자체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조용히 살라던 곳이 처음으로 시끄러워지기 직전의 공기였죠. 박순자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녀는 도윤을 보고 있지 않았고 바닥만 보고 있었죠. 물걸레 자국이 얇은 무늬처럼 남아 있었어요. 그 위에 햇빛이 번졌어요. 도윤은 그 모습을 한번 보고 나서 다시 정 소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끝까지 갈 거예요. 그는 그렇게 말했죠.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더는 물러나지 않는 목소리였어요. 그 말이 로비 한가운데에 남았습니다. 누구도 그 문장을 지우지 못했죠. 며칠이 지났어요. 건물은 여전히 같은 건물처럼 보였죠. 엘리베이터는 올라갔다 내려오고 택배 카트는 하루에도 몇 번씩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바닥은 평소보다 더 반질반질했어요. 형광등 불빛이 바닥에 길게 반사됐죠. 1층 로비 게시판엔 종이가 하나 새로 붙어 있었어요. 흰 종이에 검은 글씨. 투명 테이프가 내 귀퉁이를 꽉 붙잡고 있었죠. 관리소장 인사 조정 안내.
그 아래 작게 적혀 있었어요. 근무 중 부적절한 언행 및 현장 관리 문제로 본사. 인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전 소장은 직무에서 배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문장 앞에 몇 사람이 모여 서 있었어요. 우편물 찾으러 온 입주민들, 배달기사, 경비.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결국 나갔네. 저 사람 말투 심했어. 때린 것도 맞다더라. 그래도 빨랐네. 이렇게 처리된 거 처음 봐. 말들이 길게 이어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짧은 말들이 벽에 붙은 종이보다 더 힘이 있었죠. 옆에는 또 다른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이번엔 글씨가 조금 더 부드러웠습니다. 입주자 안내 공용구역 관리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청결 관련 민원 및 요청은 현장 담당자 박순자님께 전달 바랍니다. 그 아래엔 작은 글씨로 이름이 한 줄 있었죠. 박순자. 이름만 단독으로. 그 종이를 본 사람이 말했다요. 아, 그분 성함이 박순자 씨야? 그동안 그냥 이모님이라 불렀는데. 아우, 죄송하네. 앞으로는 성함 부르자. 그 말에 경비가 살짝 웃었습니다. 커피 하나 챙겨드려요. 좋아하시더라고. 몇 층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출근하시는 분. 그 말에서 공기가 조금 바뀌었어요. 이제는 누가 누구보다 높은지 이야기하는 목소리는 없었죠. 박순자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유리문을 닫고 있었어요. 사람들 얘기를 듣는지 안 듣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닦던 손은 잠깐 느려졌습니다. 유리에 비친 얼굴이 작게 흔들렸죠. 그녀는 다시 닦았어요. 유리 가장자리를 한 번 더 문질렀죠. 손끝이 아주 조심스러웠어요. 그날 오후 로비 의자 2개가 마주 보이는 곳. 햇빛이 유리문을 통해 바닥까지 내려와 있었어요. 바닥 타일 위에 따뜻한 무늬가 앉아 있었죠. 박순자는 그 의자 중 하나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엔 종이컵 커피가 들려 있었어요. 컵 위에서 얇은 김이 올랐죠. 커피 향은 약했고 따뜻함만 남아 있었어요. 그 앞에 도윤이 서 있었어요. 오늘은 서류 가방도 없었죠. 그냥 맨몸이었어요. 손에는 익숙한 봉투 하나. 구겨졌다가 펴진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 봉투였어요. 어머니, 왔냐? 둘은 그 인사만으로 한동안 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서로 얼굴만 봤죠. 대신 주변 소리들이 들어왔어요. 엘리베이터 딩하는 소리, 택배 상자 긁히는 소리, 경비 교대하는 발소리, 전부 평범한 소리였어요. 며칠 전과 달리 누가 숨을 참는 소리는 없었죠. 도윤은 봉투를 들었습니다. 이거요. 박순자가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어요. 또 그거야? 네. 됐다고 했잖아. 네, 알아요. 그럼 넣어도. 아니요. 도윤은 억지로 쥐어주지 않았어요. 그는 무릎을 조금 굽혀 박순자와 눈높이를 맞췄고 양손으로 봉투를 올렸어요. 마음이 아니라 물건처럼, 부담이 아니라 당연한 처리처럼. 박순자는 한참 동안 받지 않았어요.
도윤은 억지로 밀지 않았죠. 둘 사이에 봉투 하나가 공중에서 멈춘 채로 떠 있었어요. 숨만 오갔죠. 잠시 뒤 박순자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봉투를 조심스럽게 받았어요. 손끝이 떨리진 않았습니다. 그냥 받는 동작이었죠. 마치 무게를 가늠하듯 천천히. 와줘서 고맙다. 그걸로 됐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대로 도윤을 바라보고 말했어요. 그 말은 길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모든 게 닫혔죠. 도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짧게 어른에게 인사하듯 박순자는 종이컵을 들어 올렸어요. 오늘은 경비 아저씨가 커피를 주더라. 네. 수고 많으시다고 했다. 잘했네요. 박순자는 작게 웃었습니다. 눈가에 잡힌 주름만 깊어졌죠. 유리문 쪽에서 작은 발소리가 다가왔어요. 가방이 몸만한 아이가 양팔로 그걸 끌어안고 있었죠. 하준이었습니다. 눈이 반짝였어요. 할머니. 하준이 거의 뛰듯 다가왔어요. 작은 운동화 바닥이 타일을 톡톡 치면서 소리를 냈죠. 박순자의 표정이 그 순간 그대로 풀렸습니다. 주름 사이에 빛이 스며드는 것처럼. 아이고, 우리 하준이 왔어. 그녀는 하준을 안았어요. 팔에 아이 무게가 탁 얹혔죠. 그 무게를 받으면서도 표정은 편안했어요. 하준이 도윤을 봤어요. 아빠, 이제 할머니 안 혼나지? 도윤이 멈췄습니다. 그 질문은 망설임 없이 나왔죠. 아무 장식도 없었어요. 그냥 사실 확인하듯. 도윤은 아이 쪽으로 몸을 조금 숙였어요. 응. 이제 아무도 함부로 못해. 하준이 고개를 크게 끄덕였어요. 그래야지. 그 말투는 마치 자기가 책임자인 것처럼 단단했죠. 박순자는 그 장면을 조용히 보고 있었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눈빛은 오래 묶여있던 무언가가 조금 풀린 사람의 눈빛이었죠. 하준이 갑자기 자기 가방을 내려놓더니 작은 손으로 박순자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할머니 손, 아직 따뜻해. 그 말에 박순자의 목이 아주 살짝 들썩였어요. 그녀는 대답 대신 아이의 손을 한번 꼭 감쌌습니다. 집에 가자. 도윤이 말했죠. 박순자가 그 말을 들었어요. 나 아직 근무 시간 안 끝났다. 조금만 쉬었다 가요. 같이 가요, 그냥. 박순자는 잠시 도윤을 보다가 그 다음 하준을 봤어요. 하준은 이미 가방을 들고 있었죠. 한 손엔 가방, 한 손엔 박순자의 손. 그 손을 놓을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박순자는 결국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무릎을 한번 눌러 펴고 허리를 세우고 장갑을 정리하고 몸에 밴 습관 같은 동작이었죠. 그녀는 도윤을 한번 보고 말했어요. 괜찮다. 네. 오늘은 네. 세 사람은 로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유리문 쪽으로, 햇빛 쪽으로. 걸음은 빠르지 않았어요. 누가 먼저 걷는지도 없었죠. 셋의 그림자가 바닥 위에 나란히 길게 붙었어요.
유리문을 지나 밖으로 나가자 공기가 바뀌었어요. 밖은 밝고 조금 따뜻했어요. 차 소리와 사람 목소리가 멀리서 섞여 들렸죠. 그 소리가 평범하게 들렸어요. 아무 일 없는 하루처럼. 문이 닫히기 직전 로비 안쪽 게시판 종이가 다시 눈에 들어왔어요. 테이프에 눌린 하얀 종이. 전 소장은 직무에서 배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옆 다른 종이 한 장. 현장 담당자 박순자. 그 두 줄이 한 화면 안에 같이 서 있었어요. 아무 효과음도 없었죠. 그냥 붙어 있었어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박순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냥 앞으로 걸었죠. 하준이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도윤은 그 옆에서 조용히 걸었어요. 햇빛이 셋의 어깨에 내려앉았죠. 흔들리지 않는 빛이었어요. 그 일 이후 계절이 바뀌었어요. 찬바람이 조금씩 따뜻한 공기로 바뀌었죠. 건물 앞 화단엔 새로 심은 초록 잎이 고개를 내밀었어요. 겨울 내내 얼었던 물청소 호스도 이제 다시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박순자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등에 메고 다니던 허름한 앞치마 대신 새로 받은 네임택이 달려 있었죠. 청결 담당 박순자. 그 글씨는 작지만 반짝였어요. 그녀는 여전히 이른 아침마다 복도를 돌았어요. 아직 사람들 출근 전 복도엔 물소리만 가득했죠. 걸레 짜는 소리, 빗자루 긁히는 소리, 그게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박순자님, 커피 한 잔 드시죠. 입주민 중 한 명이었어요. 예전엔 인사도 안 하던 사람이었죠. 박순자는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커피를 받았죠. 이 아침엔 따뜻한 게 좋잖아요. 그 한마디에 박순자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도윤은 그 시간에 건물 맞은편 카페에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서 서류를 펼쳐놓고 잠시 고개를 들었죠.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 익숙한 모습, 건물 입구에 서서 걸레를 짜던 장모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예전처럼 작게 보였지만 이상하게 오늘은 더 단단해 보였어요.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중얼거렸죠. 어머니 참 대단하시다. 그 말은 혼잣말 같았지만 입가엔 웃음이 스쳤습니다. 며칠 후 주말, 집안은 오랜만에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이서연이 주방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고 하준이는 거실에서 장난감을 늘어놓고 놀았죠. 박순자는 식탁에 앉아 도윤이 건넨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신문 한 켠에 건물관리소 이야기 기사 한 줄이 있었어요. 입주민과 관리인 함께 만든 변화. 짧은 제목이었지만 그 안엔 사진이 있었죠. 건물 앞에 서 있는 박순자와 경비 아저씨, 그리고 옆에 웃고 있는 사람들. 어머니 사진 나왔네요. 도윤이 웃으며 말했어요. 박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이게 뭔 사진이냐? 좋은 기사래요. 인터뷰도 있었대요. 내가 말은 안 했는데 그날 기자가 오더라.
그래서요? 그래서 그냥 이 일도 일이고 사람이 참 복이 많다고 했지. 이서연이 부엌에서 웃었어요. 그 말 잘했네, 엄마. 뭐 잘한 게 있냐? 그냥 지금 이게 다행이지. 도윤은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순자는 신문을 접어서 식탁 한쪽에 올려놨습니다. 하준이가 그걸 들여다봤어요. 할머니 멋있다. 그 말에 모두 웃었죠. 저녁 무렵 하준이 방에서 자고 난 뒤 박순자는 창가에 앉아 밖을 봤어요. 가로등 불빛이 잔잔히 비치고 창문에 비친 얼굴이 조금 늙어 보였죠. 하지만 표정은 편했어요. 손등엔 세제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 손이 이제는 떨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창문 너머를 보며 조용히 속삭였죠. 그래도 세상은 아직 괜찮네. 그리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피로도 후회도 두려움도 없었어요. 그냥 살아온 세월에 대한 작은 인정 같은 미소였죠. 그 아래층 카페에서는 커피 머신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누군가 음악을 틀었어요. 느린 재즈곡이었죠. 그 소리가 유리창 너머로 퍼져나가 박순자의 방 안까지 닿았어요. 도윤은 거실 불을 끄고 창문 밖을 올려다봤어요. 창가에 비친 장모의 실루엣이 따뜻한 불빛에 감싸여 있었죠. 그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오늘은 진짜 편하게 주무셨으면 좋겠다. 밖에선 바람이 살짝 불었고 그 바람이 커튼 끝을 스쳤습니다. 조용한 집안에선 하준의 고른 숨소리만 들렸죠. 그날 밤은 그렇게 평온했어요. 봄이 왔어요. 건물 앞 화단엔 새잎이 촘촘히 돋아 있었죠. 햇빛은 유리벽을 타고 복도로 번졌어요. 하얀 벽에는 따뜻한 그림자가 물결처럼 흘렀습니다. 박순자는 오늘도 같은 시간에 출근했어요. 이젠 손목 보호대 대신 얇은 면장갑을 꼈죠. 손끝이 덜 시렸고 마음은 훨씬 편했어요. 그녀는 화단 주변을 정리했어요. 작은 돌멩이를 옮기고 떨어진 나뭇가지를 모았죠.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박순자님, 이거요. 입주민이 작은 음료를 건넸어요. 어제 도와주셔서 감사했어요. 아이고, 별일 아니에요. 그래도요, 늘 고맙습니다. 박순자는 웃으며 음료를 받았어요. 그 한마디가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웠죠.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이모가 아니라 박순자님.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그녀의 하루엔 그게 큰 변화였어요. 잠시 쉬던 도윤이 건물 맞은편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커피 한 잔을 들고 햇빛 아래 서 있는 장모를 바라봤어요. 작은 체구가 봄빛 속에서 더 단단해 보였죠. 그는 잠시 그 자리에 멈췄어요.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그냥 바라보는 걸로 충분했죠.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두 사람의 시선이 스쳤습니다. 박순자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고 도윤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 짧은 눈인사엔 그동안 말하지 못한 수많은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점심 무렵
로비 한쪽에 놓인 화분에 물이 떨어졌어요. 박순자가 물뿌리개를 들고 식물잎을 닦았죠. 그녀의 손등에는 세제 자국이 옅게 남아 있었지만 그 손끝은 여전히 섬세했어요. 경비가 다가와 말했죠. 박순자님, 오늘 기사 봤어요. 기사요? 지난번 일 있잖아요. 그거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아이고, 그게 뭐 기사감이라고. 사람들이 다 응원했어요. 댓글도 많던데요. 그래요? 그분 멋있다고 그런 말이 많았어요. 박순자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물뿌리개를 든 손이 멈췄죠. 그리고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세상도 아직 괜찮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어요. 오후가 되자 하준이 학교에서 나왔어요. 가방을 메고 달려오며 외쳤죠. 할머니. 박순자가 돌아봤습니다. 아이고, 또 뛰어오면 넘어지지. 괜찮아요. 할머니 손 잡을 거예요. 하주는 손을 내밀었어요. 그 손엔 크레파스 자국이 묻어 있었죠. 박순자는 그 손을 잡았어요. 손끝이 따뜻했어요. 오늘은 뭐 배웠어? 선생님이요. 나쁜 일 봤을 땐 가만히 있지 말래요. 그래. 응. 그래서 나 할머니처럼 용기 내야지 했어요. 박순자는 그 말에 가슴이 조금 먹먹해졌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대신 하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그래, 하준이 참 기특하네. 도윤이 멀리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하준은 손을 흔들었죠. 아빠. 도윤이 손을 들어 답했습니다. 그의 얼굴엔 편안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세 사람은 나란히 걸었어요. 복도를 지나 출입문을 열고 햇빛이 가득한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자 복도 안엔 박순자가 닦아놓은 유리만이 반짝였죠. 건물 앞 작은 벤치에 셋이 앉았습니다. 하준이 도시락을 꺼냈어요. 엄마가 김밥 싸줬어요. 같이 먹어요. 좋지. 박순자는 김밥 하나를 집어들며 웃었습니다. 이게 제일 맛있네. 그쵸? 엄마가 밤새 싸줬어요. 그래, 세상에 그게 어디 쉬운 일이니. 도윤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어요. 하늘은 완전히 맑았죠. 바람이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얼굴이 편해 보여요. 박순자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대답했죠. 이제야 마음이 조금 놓였지. 그 순간 그녀의 눈가에 햇빛이 부딪히며 반짝였어요. 그건 눈물도 웃음도 아닌 빛이었어요. 그저 고요한 감사였죠. 박순자는 손가락으로 하준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어요. 너는 커서 뭐 되고 싶어? 나? 사람 도와주는 사람요. 그게 제일 어렵고 제일 멋진 거야. 할머니도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박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랬던가.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햇빛은 점점 부드러워졌고 건물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어요. 바람이 한번 불고 화단의 꽃잎이 몇 송이 흩날렸습니다. 그때 박순자가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있잖아, 하준아. 응? 사람은요, 일 잘하는 것보다 끝까지 바르게 사는 게 더 중요해요. 하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럴래요. 그래, 그거면 돼.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 하늘 아래 삶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모든 게 잠시 멈춘 듯 했죠. 살다 보면 외면당하는 순간도 혼자 버텨야 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의 작은 용기와 따뜻한 손길이 닿는 순간 세상은 생각보다 조금 더 괜찮은 곳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의 온기가 되어 머물렀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